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현대 기아차 차종의 일부가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차량 리콜로 보기에는 뭔가 기존 리콜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강제 리콜이라는 점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강제로 시행되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는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성우 사무관과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용역에 나섰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대체 매립지의 규모와 비용 등을 고려해서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내년 말이면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정해집니다. 이번 대체 매립지는 2025년 이후 15년 동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어떤 합리적인 방안과 적합한 장소가 선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클리프 리차드와 더 섀도우스가 함께 부른 서머 홀리데이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 일부 차종 강제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과 4월에 현대 기아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리콜을 권고했는데요.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정부의 지적사항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 수리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리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 리콜이 실시되는 건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 의견 모두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의 고성우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강제 리콜이 처음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행정명령까지 내려지게 됐습니까? 예,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현대 기아차 결함 가능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요. 예. 그 제보된 문건을 바탕으로 저희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기술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또 학계와 또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제작 결함 심사 평가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심의를 해주셔서 총 5건에 대해서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예. 3월과 4월에 이제 현대기아차에 리콜이 필요하다고 이제 리콜을 권고했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리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제 이의를 제기하여서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법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쳤고, 그래서 그 청문 절차 후에 5월 12일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에다가 권고를 하면은 다 알아서 리콜을 했던가요? 그래봤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문회는 많이 봤었는데 리콜 청문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리콜 청문 절차는 이제 그 강제 리콜 명령을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요. 예. 거기에 그 주재자가 계시고요. 예. 청문 주재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쪽 현대차 쪽에서 나와서 이제 소명을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리콜이 왜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군요. 최종적으로. 예. 그러면 이번에 리콜 대상이 어떤 차량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몇 대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총 23만 8천여 대고요. 예. 예. 제네시스, 에쿠스, 모하비, 소나타 하이브리드, 산타페, 투싼,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i30, 아반떼 등 총 12개 차종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차량들인데 뭐 대형차부터 일반 소형차 그리고 SUV 세단까지 다양한데요. 이 차량들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습니까? 예, 5개 이번에 리콜 명령 내린 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먼저. 꼼꼼하게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대상 차량 이제 많은 것부터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예. 먼저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걸면 계기판에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그 작동등이 켜져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켜지지 않는 결함이고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계속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가 손상되고 그렇죠. 안전 운행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번에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대상 차량은 소나타 LF, 그다음에 소나타 하이브리드하고 DH라는 차종이고요. 예. 그 자세한 생산 제작 일자는 저희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신데, 예. 총 대상 차량 87,255대입니다. 어허. 예. 계속해서 또 다른 차량들도 설명해 주시죠. 예. 두 번째는 연료 탱크 주변에 있는 이제 캐니스터라는 장치의 결함인데요. 예. 이 장치의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행 중에 이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상은 제네시스 BH 그리고 에쿠스 BI라는 차종이고요. 예. 총 68,246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브레이크 진공 호수 결함이고요. 예. 이 결함으로 인해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리콜 대상은 i30 디젤 엔진 사양 그리고 아반떼 MD 디젤 엔진 사양이고요. 예. 37,101대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연료 호수 결함인데요. 연료가 누유돼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예. 대상은 산타페 CM, 투싼 LM, 소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이고요. 25,918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허브노트라는 이제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결함인데요. 예.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모하비 한 차종이고요. 19,801대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유형, 5가지 유형에 따라서 해당되는 차량들을 알아봤는데, 앞서서 제네시스 BH하고 에쿠스 VI가 캐니스터 결함, 그게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리콜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하나하나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리콜이 강제 조치가 된 것인데, 일단은 그 차량을 구매한 시점이 아니고 제조일 기준으로 리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된 차량 모델을 소유하신 분들 중에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제작 일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도에 제작된 차량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꼭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 차량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게 있습니까? 예,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 센터가 있습니다. 예. www.car.go.kr www.car.go.kr에 접속하셔서 예. 그냥 간단하게 번호판에 있는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서 일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리콜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리콜을 그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의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차량 소유주분들은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그 날짜가 안 돼서 못 받은 건가요? 그 현대차에 이제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분들은 이제 차량을 구입할 때요. 그런 분들이 이제 문자를 받으셨을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현대차에서 저희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이제 우편 통지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신문 공고도 법에 따라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강제 리콜이 진행이 이미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월 12일 엊그제부터 일부 차종에 대해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또 그 워낙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부품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미 12일에 시작된 거는 뭐고요? 그리고 언제 어떤 차량이 리콜이 시작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거는 캐니스터 결함 및 허브너트 결함이고요. 예, 그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그리고 연료호스 결함은 6월 16일부터 그리고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은 6월 30일부터 리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리콜 게시에 들어간 것이 제네시스 BH 모델, 그리고 에코스 VI 모델, 그리고 모하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16일에는 소나타 LF,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DH 모델이 시작되고요. 산타페 CM, 투싼 LM, 소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도 16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리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될까요? 예, 전국 어디서나 현대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도 챙겨야 될까요? 특별히 가져가셔야 될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 가지고 차량 등록증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리콜이 되기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동호회라든지 카페에서 이미 아신 분들은 미리 고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은 그 소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법에 따라서 결함 사실 공개하기 전 1년 전부터 이 결함을 시정하신 소유자분들은 전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6월 12일 엊그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2015년 6월 12일 그 전에 수리하신 분들은 보상을 못 받나요? 그 전에 수리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제작사랑 협의해서 수리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 그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그 기준으로 1년 전이냐 그보다 더 넘어간 그 전에 이제 수리를 하신 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서 수리비를 보전해준다.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수리비 어디서 돌려받습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그리고 수리 내역 영수증 또 자동차 등록증 등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수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강제 리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다 좀 문의를 하면 좋을까요? 예.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080-600-6000번이나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080-200-2000번에 하셔도 되고요. 또 더 기술적인 사항이나 저희 국토교통부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031-369-0255번으로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080-600-6000번, 그리고 기아차는 080-200-200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기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031이 어디 지역 번호죠? 경기도 화성. 경기도 지역번호 031-369-0255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짧게 문자 들어온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죠. 5336번님이 미국에서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과징금 폭탄을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리콜뿐 아니라 과징금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78번님 화물차 적재함 철판 부식은 리콜 안 합니까? 요청하면 무상 수리는 해주는데 이것도 자동차 회사에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것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는데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하신 그 과징금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는 그 매출액의 1000분의 1이었다가 이제 작년에 100분의 1로 상향했고요. 사실 문제점을 인식해서 더
도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식, 화물차 부식 말씀하신 거는 예. 저희가 이제 리콜을 결정할 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부식으로 인해서 그 화물차가 운행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보기에 안 좋고 뭐 어떤 다른 그냥 안전과 상관없는 문제인지 그것들을 판단해서 예. 안전운행에 지장이 된다면 이제 당연히 리콜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상 소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의 고성우 사무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당겼다가 던지고 또 미리 펴셨다가 던지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여름물 경기장에서 테니스 전임 강사라고 하고 있는 이규명입니다. 운동 경력은 한 45년 정도 됐고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고 선수들도 지도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이제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여름물 경기장에서 인천 체육회 소속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접할 때는 또 힘들 거예요. 테니스가 보기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힘든데 배워놓으면 남녀노소 또 가족들끼리 지금 현재 우리 동호인들 어르신들 보면 90세까지 운동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작을 하시면 동호인들하고 같이 또한 가족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연습을 좀 빨리 하시면 빨리 느는 거고 다른 분들하고는 안 돼서 연습을 하시면 6개월 정도 되시면 아마 다른 분들하고 게임할 수 있을 거예요.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회원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했지만 특히나 이번에 아산 천안에서 열린 46개 전국 소년체전에 우리 여름물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초등학교 여자 선수들이 46년 만에 처음 우승을 했어요. 그 보람이 제일 좋았습니다. 인천 초등학교에 처음 우승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반 클레이 코트가 아니고 선수들이 쓰는 국제 규격 코트다 보니까 다칠 우려성이 있어요. 본인이 운동하시기 전에 사전에 스트레칭하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면 부상 예방이 충분히 됩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시간 여유를 좀 두시면은 나중에라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테니스가. 바깥에 코트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아시안게임 때 코트 6면에 조명시설이 사실 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바라면 밑에 6명까지 조명시설이 좀 됐으면 동호인들이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고 운동할 수 있게 해줬으면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테니스 전임 강사인 이규명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수 지도자를 거쳐서 지금은 인천 광역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테니스 우리가 좀 맘만 먹으면은 접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 주변에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체육 수업에 그 실기 테스트가 있었어요. 테니스 그리고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브하고 스파이크 좀 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운동이 많이 돼요. 당시에는 제가 축구에만 막 축구공 차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다른 스포츠는 몰랐었는데 테니스가 굉장히 운동도 되고 그만큼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지금 이규명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됩니다. 손목 그리고 이 팔꿈치, 어깨, 그리고 발목, 무릎 여기 다 무리가 가기 때문에 테니스도 괜찮은 운동이니까요. 내가 취미로 스포츠 하나 해볼까 하시는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규명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모도스의 3times a lady 듣고요. 2부에서 뵙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준 통계 데이터 담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는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14회를 맞았습니다. 예. 본 조사는 16년 10월 한 달간 서울 시내 2만 가구원 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교통, 교육, 복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조사를 했군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뭔가요? 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보통 가구의 가구주가 48.5세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인 가구가 54.8%로 나타나서 지속 증가하고 등 가구 규모 축소 현상이 뚜렷했고요. 그리고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월세가 31.3%로 지속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2점,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7.1점으로 지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대 특성을 보면 서울 출생 비율이 47.8%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그리고 81년에서 97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등 세대별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그다음에 10년 후에도 서울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60% 정도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서울 시민 가구 변화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서울의 가구주 평균 나이가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48.5세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0.7세 늘어나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구원 수가 2.5명으로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2.8명이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서울의 보통 가구의 학력을 보면 가구주 학력이 전체의 62.3%가 전문 대졸 이상입니다. 그리고 4년제 대졸 이상 가구주가 40.8%로 전체적으로 좀 고학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10가구 중 5가구가 소형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에서 1, 2인 가구가 54.8%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1인 가구가 15년 센서스 기준으로 하면 29.5%고 16년 저희 서울 서베이 기준으로 하면 29.9%로 증가해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인 가구는 통계로도 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 이 비율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자가가 42.1%, 월세가 31.3%, 전세가 26.2%로 나타나서 10년 전 대비 월세가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눈에 띄는 현상은 50대 가구주의 자가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예. 그리고 30대 월세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9.4%에서 45.6%로 늘어나서 젊은 가구주의 주거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가구주가 집을 소유하기 힘든 경제 요인이 가장 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젊은 가구주들의 집의 소유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주거 그리고 보육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주거 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2점으로 나왔고요. 다른 부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 교육 환경, 사회 환경에 대해서 가구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5점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는 2010년에 6.7점이었고 이번에 16년 봤을 때 7.1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만족 비율이 78.9%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 환경 만족도가 공교육 환경이 5.4점으로 사교육 환경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자, 아까 베이비붐 세대하고 밀레니엄 세대, 부모와 자식 세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뚜렷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특성이 네. 있었습니까? 예,
서울 인구 중에 1955년에서 63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 15.8%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981년에서 97년생인 저희가 밀레니얼이라고 말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2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밀레니엄 세대 중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한다는 비율이 42%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도 차이가 보입니다. 예. 밀레니엄 세대 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남성은 46% 정도, 여성은 한 3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출생지 현황을 좀 보면 시민 중에서 서울 출생자가 47.8%, 한 50% 되고요. 경기, 인천 지역에 한 22%, 그리고 비수도권 출생자가 한 30%로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 출생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타 또 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공평하냐, 이 삶이 공평하냐, 그리고 계층 이동이 쉽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힘든 거, 좀 어렵다는 쪽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나타났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 안정준 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가뭄이 정말 심각합니다. 우선 경기도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가뭄이 지속되면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나 파종을 못한 농경지가 3,700헥타르에 이르는데요. 우선 논의 경우에는 99%의 논이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예. 하지만 비가 와야 농사가 가능한 천수답 746헥타르가 모내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늦어도 6월 이내에 모를 내야 가을에 쌀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밭의 경우에는 씨를 뿌리지 못한 면적이 3,000헥타르에 달합니다. 농과 밭을 합쳐서 3,700헥타르가 농사를 시작하지 못한 건데요. 경기도 내 전체 논밭, 농경지의 2.4%에 해당합니다. 예. 가뭄을 극복하려고 소방관하고 군인들도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민간 트럭을 동원해서 강물을 퍼다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예. 또 소방차에 물을 실어서 논이나 밭에 나르기도 합니다. 군인들도 역시 나서서 트럭으로 물을 싣고 가서 논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헬기도 동원됐는데요. 안성시가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서 헬기 2대로 평택호에 물을 퍼다가
그 저수율이 2.3%에 불과한 그 안성 금광저수지에 그 퍼붓기도 했습니다. 예.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관정도 뚫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지하수도 그 수량이 줄어든 것처럼 그 물이 그 나오지 않는 관정이 많아서 그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 부족을 해소하기엔 그 역부족이라서 그 무엇보다 비가 빨리 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가뭄과 더불어서 미세먼지도 걱정인데요. 경기도 지역에 사흘에 한 번꼴로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서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경기도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그 올해 지난 5월 말까지 경기도 내에서 모두 그 58번의 그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미세먼지 주의보가 33차례로 가장 많고 그 미세먼지 경보가 4차례, 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1차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그 31회보다 그 87%나 늘어난 건데요. 특히 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5배나 늘었고 주의보나 경보 발령 당시의 그 농도도 지난해보다 많이 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이처럼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이 늘어난 게 그 중국의 황사가 늘어난 반면에 강우량은 줄고 또 그 기온이 높으면서 바람이 적은 게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소식이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들려왔네요. 네, 경기도교육청이 그 도내 외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고와 자사고가 학교를 계층화하고 또 그 서열화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예. 교육청은 다만 그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2020년부터는 외고와 자사고에 대한 폐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고등학교 무학년 학점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으로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새로운 교육과정 체계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미 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방안을 그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 하반기에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한 뒤 2019년부터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에서 잠시 뒤 10시부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 후보자 모두 방금 출석을 했고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 10분에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